요새 이제 헌법 개정에 관해서 여론 공방이 있습니다. 그 쟁점 중에는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라 해서 어느 쪽에서는 이건 동성애 옹호 등의 조항을 넣을 것이다, 그렇게 우려하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해서 또 그렇지 않다, 해야 한다는 또 쪽도 있고요. 그거 외에도 기타 여러 사항에 관해서도 헌법 개정의 방향에 관해서 치열한 논박이 있고 또 예상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도대체 왜 우리가 굳이 헌법을 그래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헌법 개정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지금의 헌법이 30년 된 것이라면 20년도 더 됐습니다. 그런데 국민은 원한 적도 없었는데, 국민으로부터가 아니라 정치인들의 이해타산에 따른 것으로서 이 헌법 개정 논의가 수시로 일어날 때마다 국민은 이건 짜증나는 것이다, 이렇게, 혹은 이제 아예 냉담하게 대응함으로써 그러한 여론으로 잠재워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헌법 개정의 의도를 관철하려는 그런 자들의 세력이 힘상찮습니다. 헌법 개정이 마치 국민의 합의인 양 여론을 호도하며 저들의 뜻에 맞는 조항 개정을 염두에 두는 정치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1987년 제정된 헌법은 우리 역사상 드문 성공한 국민운동에 의하여 태어난 헌법입니다. 그 전까지 헌법의 수명들이 길지 못했던 것에 비하여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상당수 기성세대의 우리 국민은 젊은 시절 노고를 바쳐 탄생시킨 헌법이 섣불리 폐기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바로 국민혁명의 과정을 통해 탄생했으니 그만큼 졸속으로 나왔다는 억지를 부리기도 하지만 1987년 헌법의 주요 특성들은 그전까지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치유하기에 적합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말이 많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봅시다. 우리는 장기 집권의 폐해를 너무도 겪었습니다. 그러한 우리 국민에게 단임제는 적합한 조치입니다. 그것도 6, 7년에 너무 장기 집권도 아니고. 현재도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다음 대통령을 뽑는 시기가 되면 집권 여당이 다음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공정성을 잃고 권력을 사용했다는 시비가 끊임없는데, 현직 대통령이 선거에 나서는 상황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보다 훨씬 더 심한 문제가 있을 것임은 충분히 불을 보듯 뻔하게 예상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또 우리는 겪어본 바 있었던 일입니다. 또 하나 지적하는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 임기가 맞지 않다는 것.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 양측간 세력, 세칭 보수 진보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처럼 이제 세력 대립이 심한 곳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라의 모든 권력이 급격히 바뀌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바뀌니까 뭐 각종 방송사 사장들도 다 바뀌어야 한다, 그런 논리를 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또 반대하고 법적으로 그렇게 대통령기하고 일치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국회가 전부 다 바뀌어야겠습니까? 국회는 행정부의
견제 기능인데, 이제 그렇게 이미 우리는 서로 이제 양쪽 세력에서 주장하는 건 자기 입장에 따라 다르게 얘기하지만, 여하튼 보편적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라의 모든 권력이 급격히 바뀌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인데, 만약 대통령이 바뀌면서 꼭꼭 국회 총선을 다 한다면 국가 권력의 이동이 한꺼번에 집중되어서 더욱 큰 혼란이 생길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5년 단임 대통령과 4년제 임기 국회가 서로 맞물리면서 돌아갔기 때문에 그나마 정권 교체가 다소 연착륙이 되었고 이제까지 체제가 큰 파국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미 그러한 증거는 국회 말고도 현재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의 임기를 대통령과 맞추지 않았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취지입니다. 대통령과 집권 세력 그에 무관하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장의 임기가 그러니까 맞물리라는 거. 반드시 또 그렇고 뭐 2의 배수, 3의 배수 뭐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대통령이 5년, 국회가 4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장은 6년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최대 공약수가 되는 30년 내지 20년이나 30년마다 또 어떻게 바뀔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무슨 대통령 임기가 4년이면 국회나 헌법재판소가 8년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묘하게 이렇게 일부러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를 다르게 한 것 그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나름의 연착륙 방식입니다. 절묘한. 물론 또 지방선거도 달리 또 3년이니 5년 하기도 뭐하니까 4년 했습니다마는 국회 총선의 중간에 바꾸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 또한 당연히 국회의회에서 당연히 바뀌었는데 2년, 중간에 2년 사이에 또 지방선거에 의해서 그때 여당이 잘했으면은 국회 다수당이 잘했으면은 지방선거도 다수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견제하라고 역시 또 이렇게 2중 3중 그러니까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재판소, 대법원장, 지방선거, 지방의회 다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와서 트집을 잡는 건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선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대통령의 임기 그런 것이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조금만 더 그러니까 순진하지 않은 관점을 가지면은 그들 이제 헌법 개정 세력의 목적은 그보다 더 이제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맨 앞에서 말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무슨 성관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보다 더 핵심 주리적인 것은 정치 세력들의 국민은 생각지도 원하지도 않았는데 20년을 계속해서 국민은 원하지도 않는데 그냥 걸핏하면 국회 쪽에서 그냥 이렇게 헌법 개정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직업 정치인들이 자꾸 국민이 이미 1987년에 그 넥타이 부대라고 해서 많은 생업을 제쳐놓고 그렇게 힘들어 투쟁해서 만들어 놓은 헌법을 몇몇 정치인의 이해관계로 이렇게 자꾸 개정하려고 그렇게 20년째 계속 그래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그들 여러 이권 세력이 어떤 뜻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주요 쟁점에 관해서 여러 세력이 민감한 논쟁을 벌이다가 어느 쪽의 뜻대로 헌법 개정이 될 것인가는 이제 예측도 어렵고 그 과정에서 진짜 험난한 과정이 예상됩니다. 이미 우리 국민은 이겼으니 재밌고 시원하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작년 가을부터 올해 봄에 이르러까지 그러니까 험난한 국정 혼란을 겪었습니다. 겨우 그것을 겪고 이제 어떻게 일부는 물론 안정되지 않고 만족 안 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또 상당수는 이제 좀 만족을 해볼까, 안정되게 가볼까 생각을 하는 중인데, 아마도 이 헌법 개정은 또 엄청난 그 치열한 그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헌법을 어떻게 개정하냐? 이것은 어떤 국민이 선택적 투표를 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헌법은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국민 투표나 국민 대다수의 뜻을 뭐 객관적으로 수렴해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어떤 헌법 개정의 방향에 관해서 싸움이 험난할 것이 예상되는가를 알 수 있죠. 근데 앞서 계속 얘기했듯이 헌법 개정의 자체 그것이 뭐 급진적인 것이든 혹은 뭐 그렇지 않은 것이든 여러 어떤 정치적 모략으로 하는 것이든 이런 여러 가지 방향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론은 헌법 개정을 막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입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현행 헌법 자체가 그리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운영상의 문제였고 그것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 후보도 지금 당선된 대통령 후보도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혼란과 문제를 어떤 정치적 관점을 떠나면 상당수는 이제 지난번 정권의 집권층에 돌리고 있는데 어떤 쪽에서는 또 그것이 헌법 탓인 것처럼 얘기를 하죠. 마치 뭐 30년 있어서 누적돼서 그런 문제가 된 것처럼 그것은 참 얼토당토 않는 그 트집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국민적 이제 흐름이나 그런 거는 어떤 그 문제 이제 집권층의 어떤 문제에 관해서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문제가 터진 것이지 그것이 헌법의 문제가 아니면 이미 작년의 문제 이른바 적폐 세력과 대응되는 세력의 수장 대통령 되신 분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헌법 탓을 하는 것은 핑계라는 것. 헌법 개정을 막는 것이 그 가장 현재로서는 단순하고 좋은 길입니다. 뭐 그릇되고 헌법 개정을 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럼 이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하자 하고 이쪽에서 아무리 주장해봐야 결국은 싸움이 되고 이길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이쪽 반대편의 헌법 개정을 방향에 대응해서 이쪽으로 개정을 하자는 것은 결론은 헌법 개정 자체를 막는 것이 이제 가장 중립적이고 이제 평화적이고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는 수백 년을 유지하는 헌법을 불과 30년이 되었다고 오래된 낡은 헌법이라며 개정을 부추기는 것은 그것이 바로 지난날 87년도 헌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집권자의 뜻대로 헌법을 걸핏하면 뜯어 고쳤던 시절이 적폐입니다. 그 적폐적 사상,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작년과 올해의 전국을 보십시오. 볼 때 이미 대통령이 국가 운영의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지 못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제왕적 대통령제 하면서 개헌해야 한다? 그러면서 내각제식 개혁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이미 80년대에 그것은 내각제 개헌에 대한 전 국민적인 반대로 이미 국민의 뜻이 확인되었습니다. 내각제식의 이제 정치는 결국은 국회의원을 이제 지역대로 뽑고 그것이 어떤 민의 전체의 반영에 그렇게 효과적인 것이 아니고 결국은 국회의원 공천권 등으로 인한 어떤 보스 정치, 파벌 정치 그런 이제 정치 권력자들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제도가 될 수가 있죠. 어차피 대통령이 되기는 좀 확률도 희박하고 있지만은 웬만한 정치 중진들이 자기 권력을 가지고 국회 공천권으로 정치 일을 즐기고 그러기에 내각제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각제는 어떤 정치 기득권층이 좋아하는 그런 제도인 건 맞는데 이미 우리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80년대에 그 많은 투쟁을 통해서 확인되었고 지금이라고도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때의 젊은 층들 지금 다 기성세대고 아직도 유권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80년대에 미리 이미 확인된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헌법을 이제 개정하되 민주적인 개정, 과거 어느 때처럼 뭐 어떤 독재 권력에 의한 개정이라든가 뭐 그렇게 얘기되는 것을 제외하고 민주적인 개정은 그야말로 전국민적 합의가 인정되는 분위기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1987년도의 직선제 개헌은 바로 그런 분위기에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런 전환적인 정국에서 어떤 국민적 합의가 있었습니까? 일각에서는 촛불혁명에 의한 국민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촛불혁명의 정당성을 뭐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차치하더라도 촛불혁명 세력은 이미 이제 지난 봄에 주요 대선 후보 중에서 개헌에 가장 소극적이었던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촛불 시민혁명, 이른바 촛불 시민혁명을 마치 87년도 개헌의 동력이 되었던 그 87년도 6월 항쟁, 그와 비슷하게 개헌의 동력으로 이제 어떤 이용해가지고 거기에 그 세력에 편승하려는, 세력이 물론 뭐 현재 계속 진행된다고도 볼 수 없지만 그것에 편승하려는 건 정말로 가소롭고 거짓된 행위입니다. 이렇게 국민적인 필요성이 없이 국민 스스로 헌법이 이제 바뀌어야겠다 그런 주장을 한 그런 어떤 국민운동적인 것이 거의 없는 일부 그냥 정치인 혹은 일부 뭐 제야의 어떤 기인들 뭐 그런 사람 몇몇이 한 개개인으로 어쩌다 어떤 모임 같은 데서 말하는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야말로 미미한 것이고, 이 국민적 합의 필요성이 없이 순전히 이런 정치적인 이해타산과 정략적 목적으로 말미암는 그런 개헌, 그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엄청난 이제 국민 개헌 논의를 거쳐서 뭐 개헌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국민이 정말 진짜 87년 6월 항쟁 이후 정말 제가 하는 말처럼 국민적 문화가 어떤 문자 문화라든지 모든 것이 퇴보되고 그래서 국민적 수준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뭐 젊은 층도 더 이상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뭐 선동에 휩쓸리고 그러한 이제 비극적인 사태의 결과가 지금 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아마도 국민 투표에 의해서 그건 거부될 것입니다. 멀쩡한 87년도의 그 성공한 국민 항쟁에 의한 국민의 뜻에 의해서 합의된 헌법을 몇몇 정략적인 정치 세력에 의해서 바꾼다는 것,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이 헌법은 지켜져야 됩니다. 헌법 개정은 필요 없고 막아야 합니다.